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4.13 총선을 50일 앞두고 길고 길었던 선거구 획정 협의가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로 끝났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이 선거구 획정안 합의와 앞으로 국민의당 공천 방향에 대해서 잠시 후에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최원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죠. 2016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모바일 신기술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는 스페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최원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원식입니다. 네, 이제 총선 50일 앞인데요. 오늘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죠?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할 텐데 예. 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김한길 상임위원장과 두 양대표께서 네. 나머지 이제 공천관리위를 구성을 해서 내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자, 한편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25일에 하위 20% 공천 배제 대상 현역 의원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이후에 혹시 국민의당과 함께할 분들 계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민감한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서 컷오프 되더라도 네. 저희 기준에 맞는 분, 예를 들면은 좀 억울하든지 아니면 어떤 패권주의의 희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분들이라면은 네.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국민의당 공천 신청 접수가 마감됐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운 인물들을 좀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절차가 너무 늦어져서 네. 다른 당보다는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당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인재들이 몰려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계속 추가로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당의 입장으로서는 진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국민의당이 보니까요. 정치 신인 가산점을 네. 기존의 최대 20%에서 25%까지 상향하면서 이 신인의 정치 참여폭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더라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가산점을 네.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아하. 오늘 경선 규칙을 1차 논의를 했지만은 네. 1차 검토에 그렇지만은 저희가 전형적으로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이런 어떤 소수자에 대한 네. 그리고 신인자에 대한 가산점을 충분히 줘서 그분들이 새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가산점이 확정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예. 최대한 배려하겠다 이런 의미시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호남 지역에서만 공천 신청자가 몰렸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그럼 호남 지역 외에도 지금 전국에 후보를 내시는 거죠? 예. 저희가 1차로 점검을 해보니까 네. 호남 지역에는 좀 넉넉하게 공천 신청자가 있지만 딴 아하. 쪽은 수도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 야당의 열세 지역인 영남이나 네. 강원 이런 몇몇 쪽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린 지역을 좀 나누는 아하. 그런 배정을 좀 통해서 조정을 좀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후보자를 골고루 내려고 특히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저희가 취약적인 영남 지역의 출마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영입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들여서 우리 정당의 전국화에 기여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전국 후보를 내기 위해서 예. 안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고안을 하고 계시군요. 예. 지원을 자, 드립니다. 예. 최근에 국민의당 지지율이요.
안보 이슈에 흔들렸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최저 지지율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 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 네. 어떻게 지지율을 좀 상승시킬 전략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보 이슈가 네.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원칙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하. 안보 이슈는 그 정쟁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다만 저희 지지율이 지금 그 상당히 침체돼 있다가 여러 세력들을 합치면서 네. 특히 이제 뭐 이상동 교수나 정동영 의장 이런 분들이 합류하면서 네. 통합의 리더십이 구축이 되면서 좀 더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꾸준히 우리랑 같이 하는 세력들을 같이 하면서 또 우리 정책들을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지지율을 회복할까 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 뭔가 영역을 확장해가는 세력 확장의 느낌은 있는데요. 네. 대신에 좀 내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그 정체성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하면서 네. 김종인 이 비대위 대표와 설전이 있었고요. 네. 더민주의 정체성에 토론이 필요하다.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런 요구도 했는데 자, 의원님은 이런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언론이나 몇몇 분들은 저희가 정체성에 혼란을 갖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일관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더민주에서 네. 좀 북한 괴멸론을 주장하시든 또는 한미 FTA 협상 주역을 영입해서 우리보다 더 갑자기 너무 우쪽으로 가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더민주 쪽이 더 폭이 넓어졌 그 진동의 네. 폭이 넓어져서 네. 그런 거지 저희는 뭐 그렇게 쭉 일관되게 중심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당이 이제 중원을 차지했다, 중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면에서는 좀 또 우클릭 행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국민의당 내에서도 네. 아까 말씀하신 이상동 교수 들어오시고 정동영 전 의원 들어오시고 네. 이 좌우 클릭을 동시에 하니까 내부에서 정체성 혼란이 또 있는데 좀 수습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는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같이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한쪽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패권으로 나간다면 문제인데 그런 다양한 견해들을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자세만 있으면은 약간의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더라도 오히려 더 폭을 넓게 갖고 넓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저희가 원래 지향했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토론의 과정이 밖에서 보시기에는 좀 갈등이나 네. 그런 거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최소한 저희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 초당적으로 정책 연대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책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이 기존의 야권 연대 혹은 선거 연대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의 야권 연대는 그 인위적인 승리를 위해서 네. 그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국민들이 이제는 용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정책, 비전, 가치를 공유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그런 우리는 이런 가치와 공유된 게 있기 때문에 하나가 그런 범위 내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표를 달라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진전된 네. 야권 연대 모습이 아닌가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네.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그 정책이나 비전 가치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은 그런 야권 연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인 연대란 이제 결국 선거를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뻔히 다 아는 거고요.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연대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쉽진 않을 것이다. 자, 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요. 어젯밤 늦게까지 심야 회동을 했고요. 결국 오늘 오전에 간신히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 두 당의 협상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선 양 기득권 정당의
직무유기죠. 네. 그리고 일단 타결이 됐지만은 빨리 이 선거법이 처리돼야지 네. 국민들이나 유권자 그리고 그 예비 후보자의 그런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고 또 선거라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결됐지만은 빨리 이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은 인천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인천이 한석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좀 등가성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2대1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 등가성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제대로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겠죠. 네. 법률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네. 자, 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챙길 건 다 챙겼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야 이 선거구 획정이야 네.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네. 자시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앞으로 선거구 획정은 또 획정위에서 다룰 일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여야의 합의는 사실은 그 원칙만 얘기한 거근데 굳이 얘기한다 보면은 네. 정치권 전체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정당이 그 유권자들이나 그다음에 새로 출마하시려는 분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최원식 의원이었습니다.